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건은 강서구 명지동, 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엘클루 블루오션입니다. 자, 명지동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죠. 굉장히 뜨겁고 아마 70대 1이 넘는 경쟁률도 하나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지금 조정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2019 타경 10만 7,013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서부지원이고 전용 면적이 56.3평, 대형 평수고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전부, 대지 사용권까지 문제가 없는 그런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0월 29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1년 넘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 1년 한 3개월 정도, 약 15개월 정도 소요됐던 사건이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자, 감정은 7억 5,300입니다. 그러면 이 10월달, 2019년 10월달, 이때의 어떤 그 시세, 그 당시 시세를 감정한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 1월달의 거래 가능한 그 시장의 적정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1차에 낙찰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흔적을 살펴보죠. 자, 그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 그런 어떤 점유자나 임차인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의 흔적만 보이고 점유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채권자들의 어떤 채권 신청,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자, 점유관계,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에 보면 폐문으로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점유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었다. 찾아와서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 등기 현황을 보면 권리적 어떤 그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등기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 집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9월 24일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 가장 빠른 이 날짜, 근저당의 설정 날짜 2015년 9월 24일, 이 날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많습니다. 보면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도 2건이나 신청이 되어 있고 또 기타 압류까지. 자,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서 복잡하다는 것은 얽혀있다기보다는 그냥 권리자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다 소멸되기 때문에 정리상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 후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채권관계나 어떤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경매가 아니면 구제되기 힘든 상황이고 취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경매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다만 이런 어떤 그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어떤 그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재 매각까지 1년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보셨지만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전부 정리됩니다. 선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살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 관리비가 연체되면 명도할 때 이 관리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명도할 때 조금 애먹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만약에 한 700만 원 연체됐다. 강제 집행하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 자, 가정하는 겁니다. 자, 500만 원 강제 집행할 바에는 잘 설득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이죠. 자, 500 줄게, 나가달라. 합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500만 원 받아서 관리비 정산도 다 안 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정산 안 하면 관리소장은 이사 내 보내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누가 내든지 간에 다 내야 이사 내 보내준다. 결국은 낙찰자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불치의 손해가 200만 원 이상 나는 거죠. 네. 그럼 이 200 손해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게 서서 이 손해를 보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낙찰자의 마음입니다. 사전에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 없죠? 확인하셨다니까. 자,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 자,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 대형 평수기 때문에 강제 집행한다면 한 700만 원 정도는 좋게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자, 이 비용을 그냥 협의해 가지고 명도 비용으로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은 2층이고 남동향입니다. 시장에 호가되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15억 호가되고 있습니다. 15억. 자, 15억. 이 4층이니까 자, 같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층에 9억. 자, 중층인데 8억 5천 있습니다. 9억 5천도 있습니다. 9억 5천, 8억 5천, 12억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꼭 받고 싶겠죠? 장인은 이거 받고 싶은데 뒤에서 못 따라오는 이런 매물들이 참 미울 겁니다. 어쨌든 이 9억, 8억 5천 이것들이 먼저 소진이 되어야 그 다음 저 물건들을 볼 겁니다. 그 사이 또 이 호가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일단 이 9억과 8억 5천, 9억 5천 이 사이의 물건들이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자,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같은 평형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자,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최근에 뭐가 얼마에 거래됐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4월 달에 8억 4천이 하나 있었다. 그때도 2층이었습니다. 8억 4천. 지금 호가되고 있는 건 뭐 한 거의 10억 정도죠. 10억. 그리고 12억도 있고요. 자, 10억. 그러니까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 10억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현재 이 경매에 나와 있는 같은 평형대가 아닌 유사한 이 평형대의 최근에 거래됐던 그 기록을 보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작은 물건인데 보면 거기서도 10억 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8억 8천, 8억 7천. 그러니까 5, 6억대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올라서 거의 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최고 10억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온 건 이 평형대입니다. 자, 이게 10억도 기록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10억 이상이다. 12억, 15억 호가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 단기의 급상승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찍어서 말해줄 만큼 어떤 견고한 시세가 시장에서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도 매도자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래해야 되는,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감정은 7억 5,300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격이 맞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10억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것보다 훨씬 작은 아파트에 불구하고 10억 원 정도의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한가는 10억 원 정도 보고요. 상한가는 11억 원 정도 봅니다. 자, 예상 낙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엘크루 낙찰 사례인데, 자, 12월 16일에 하나 있었고 6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73.8평이었고 54.4평이었습니다. 이때 보면 1차에 낙찰됐고 2차에 낙찰됐습니다. 이런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보통 2차, 3차 가서 낙찰되는데 1차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가 아주 컸다라는 것이고 당시 경쟁률이 8대1이나 됐습니다. 자, 2차까지 오면 가격적 매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9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에 이렇게 8명이나 들어왔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당시 감정가는 11억 3,400, 거래 가능 금액은 17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16억 8,500, 거의 시세대로 99%로 낙찰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매 분석으로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엘크루,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54.4평, 자, 감정 7억, 당시 거래 가능 금액도 7억이었다. 이거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지난 한 1, 2년간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던 시장이다. 자, 이때 낙찰가는 6억 5,668만 원, 자, 93.8%. 이 정상적인 시장의 낙찰가율입니다. 자, 정상적인 시장일 때라고 감안하고 분석을 해보면 하한가 10억 원 적용하면 9억 5,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한 11억 원을 적용하면 10억 5,260만 원.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 예상 범위는 자, 9억 5,700에서 약 10억 5천, 한 1억 원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최근에 작년에 낙찰됐던 그 사례들, 그리고 그 이전에 됐던 일반적인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그 시장의 그 적정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의 낙찰가율을 적용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 급등했고 지금은 가격이 조정되고 어느 정도 안착하기 위해서 수요와 매도 힘이 아주 치열하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의 가격이 얼마가 시세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얼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에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상당히 범위가 넓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고 또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